안녕하세요. 대부분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G2파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일 시장 자체는 약세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총선 이후에 야당이 승리를 해주면서 이 관련된 정책 안 중에 뭐 금융투자, 금투세가 존재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주가 하방 모멘텀을 강하게 주었던 하루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도 별개로 더 강하게 좀 하락을 해주는 종목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바로 원전주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금일 뭐 대략적으로 한 9%가량 이 주가가 하락해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대표적인 원전주로도 볼 수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기술, 한국전력, 뭐 한전 KPS 같은 종목들 모두 주가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의 특성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를 때는 정말 찔끔찔끔 오르고 하락할 때는 또 강하게 하락해주는, 이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 7%가량 8% 이상 급락한 상황인데, 과연 주가가 상승할 그런 희망은 어디에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체크를 해봤지만 원전주는 일단 지수보다도 더 강하게 무너졌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 파악을 해봤을 때 오전장에서는 하락을 했지만 오후장에서는 다시 말아 올리면서 점진적 회복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원전주는 금일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흐름 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산업 메커니즘 자체는 견조하게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과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앞으로 중요한 2개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제가 왜 2개월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금일 다 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금투세 때문에 결국에 시장 전반적으로 오전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자체는 폐지를 주장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시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야당이 승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타이완 증시 지수를 보게 되면 이 9월달 이후에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당시에 금투세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하락을 하였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타이완 지수뿐만 아니라 일본 지수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강한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오전장에서 시장의 하락세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전 관련된 이 정책을 또 안 하죠. 민주당은 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뭐 첨단 전략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반도체 2차 전지, AI가 다 포함이 되는데 원전이 포함이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전력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단가가 가장 싸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 자체가 원전입니다. 하지만 원전을 정책 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아직도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원전을 배제한 아리백,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원전 제외하고 재생 에너지로만 가겠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뭐 지난 정부 탈원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탈원전 이후에 뭐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은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었다. 이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고 발전 단가가 싼 원전을 이용을 안 하니까 이 당연히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으로 이 관련된 원전주들은 다 하락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 정부에 대한 그 쓴 아픔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루였지 않나,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뭐 사실 제 정치적인 색깔은 중요하지 않죠. 저는 이 원전을 분석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 순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원전 관련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수요 자체는 제가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이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뭐 최대 수요 전망이 7,93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최소 수요 전망을 보더라도 24년부터 꾸준히 상승할 그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AI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2차 전지가 성장하면 이 전력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근원이 되는 이 원전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산업 흐름상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원전이 친환경이다라는 기사가 또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희소식이죠. 지금까지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뭐 저는 청정 에너지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청정 에너지냐, 자 이렇게 반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증명이 됐죠. 이 탈원전 폐기 후에 온실가스가 줄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장관들도 이 무탄소 기술 확대할 때 원전이 필요하다. 다 이렇게 증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정책안 중에 원전이 없어서 관련된 하방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산업 메커니즘 자체는 원전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그러면 얼마나 줄였는데 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전의 가동률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는데 원전 가동률이 윤석열 정부 때 80% 이상으로 증가를 해줬죠. 사실 이명박 정부 때가 좀 피크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도 미국이 90%, 우리나라가 한 89% 원전 가동률을 보유했기 때문에 원전 강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조금 이 가동률이 줄어들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좀 많이 힘들었죠. 원전 가동률이 뭐 72%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원전 종목들은 그에 따라서 주가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G2파워도 조금 억울합니다. 최근에 관련된 원전주들이 다 상승했을 때 G2파워를 비교를 해보면 소폭 상승했지만 하락할 때는 또 강하게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분의 고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댓글에 좀 관련된 의견들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 제작할 때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체코 원전 관련된 기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중소형 원전주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해외 원전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체코가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기사를 가져온 거고 현재 프랑스와 2파전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굉장히 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48.6% 원전 발생 비율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이 체코가 이 프랑스의 말을 듣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 자체는 결국에 이 가격이 싸고 기술이 좋으면 당땡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 추후 동향에 따라서 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이 과연 체코 원전 수주를 팀 코리아가 우리나라가 딸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7,960원에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23년 하반기부터 다른 원전주들은 스물스물 더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락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우선 이 주봉의 11선을 이탈을 했죠. 제가 11선 강조드렸는데 인간의 심장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던 만큼 주봉상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승해줘야 추세적으로 이상 없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선을 이탈한 모습이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우선 다음 투자 심리가 많이 잡혀있는 구간이 바로 밑구간이죠. 대략적으로 7,500원 구간까지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1차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부터는 다음 영상부터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은 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다른 원전주들 할 때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 대선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존재를 하는데
현재 지지율 싸움이 굉장하다. 그래서 양측 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공통 정책 안으로 원전을 뽑을 수 있고 7월부터 8월 전당 대회이기 때문에 5월부터는 최소한 이 정책안에 대한 부분이 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해외 이 원전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게 되면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정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상업적인 메커니즘과 더불어서 글로벌 정세 자체가 원전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G2파워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